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파운데이션을 모두 다 꺼내보았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요, 이쪽은 촉촉한 파운데이션, 이쪽은 매트한 파운데이션 두 종류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누는 부류가 달라질 순 있지만, 오늘의 이 정리 영상으로 나는 어떤 파데를 사용하면 되는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일단 매트인지 촉촉인지 큰 맥만 잡기만 해도 내가 어떤 파데를 구매를 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촉촉이냐 매트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일단은 굉장히 많지만 어떤 파운데이션들로 분류를 해놨는지 파운데이션 이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촉촉이 군단입니다. 나스 쉬어 글로우 파운데이션, R&K 크리미 파운데이션, 클리니크의 조명 파데, 쉬어머러 더 라이트 벌크 파운데이션, 쉬어머러 페탈스킨, 버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디올 백스테이지 파운데이션, 에뛰드하우스의 더 블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더 바디샵의 프레시 누드 파운데이션, VDL 페이스 스프림 세팅 파운데이션, 랑콤의 땡 미라클, 에스테로더의 퓨처리스트 빼놓을 수 없죠, 더 패스샵의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겔랑의 람제리 듬뿍,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구찌 글로우 파운데이션, R&K의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에스쁘아의 비 글로우 파운데이션, 홀리카의 하드커버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제 매트로 가겠습니다. 페페라 잉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로라메르시의 플로리스 퓨전 울트라 롱형 파운데이션, 구찌 세팅 매트 파운데이션, 디올 포에버 파운데이션, 로라메르시의 리미에르, 입생로라 오라워, 메이블들의 핀미, 지방층 베베 파운데이션, 로레알의 인팔리블 파운데이션, 에스쁘아 비실크, 디올 포에버, 에뛰드하우스 더 블래스팅, 투페이스 본디스웨이, 나스의 내추럴 레디언스, 나스의 올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맥 라이트 프리시 내추럴 에플러리스, 에스테로더 더블웨어, 바비브라운 스킨 롬웨어, R&K의 리퀴드 파운데이션, 베네피트 소프트 글로 파데, 베네피트 스킨 옥시젠, 랑콤의 땡 이돌, 디올의 포에버 언더커버, 마지막 R&K UV 리퀴드 파운데이션. 자, 이렇게 엄청 많은 파운데이션 이름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먼저 매트한 파데, 촉촉한 파데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사용감, 발림성 면에서는 사실은 매트한 파데보다는 촉촉한 파데가 더 바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바르자마자 얼른 굳어버리기 때문에 굳기 전에 얼른 컨트롤을 해야 하는 점도 있고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두껍게 올렸을 경우에 무너질 때 막 코 옆에 주름 사이에 뭐가 막 낀다든지, 눈 밑에 주름도 더 짜글짜글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뭉친다든지, 뭔가 실수로 얼굴을 스쳤을 때 벗겨진 자국이 더 지저분하게 티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게 바르기 위해서 스킬을 많이 부려야 합니다. 근데 이 매트 파데는 스킬을 많이 부리게 되면은 하루 종일 짱짱하게 또 엄청난 화사함의 지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광나는 파운데이션은 무너질 때 뭔가 막 끼인다든지 뭉친다든지 이런 거 확실히 좀 덜해요. 좀 잘 못 발랐다 하더라도. 대신에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은 왜 이쪽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진 것 같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르기 쉬운 게 촉촉이 파데라고 말씀을 드린 김에, 그렇다면 기초를 조금 소홀하게 했다 하더라도 괜찮게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어디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촉촉이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스킨케어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촉촉 파데에서도 스킨케어 느낌이 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트보다는 스킨케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각질 관리가 좀 안 된다, 나는 뭔가 파운데이션이 좀 뜬다, 이러시는 분들은 촉촉 파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촉촉 파데를 너무 힘주어서 발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스킨케어를 때처럼 밀어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촉촉 파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힘을 줘서 내가 터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매트 파데를 썼는데 너무 건조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와 연관 지어서 매트하기 위해서는 파우더의 함량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파우더가 들어갔다는 거는 얘와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기초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기초를 대충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건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살다 보면 기초에 소홀한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촉촉한 파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했으면 제형을 한번 봐야겠죠? 저는 촉촉이 파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뭐 질척거린다 싶을 정도로 촉촉한 아이를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꼽고 싶습니다. 촉촉이는 이렇게 펼치셨을 때 끝으로 가도 계속 뭔가 촉촉하게 남아요. 얘가 계속 이렇게 만져집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뭔가 계속 쫀쫀하게 광이 남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밑에도 양이 별로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미끌미끌 이렇게 만져져요. 강력한 매트 파운데이션은 로라메르시의 리미에르를 뽑아볼게요. 얘가 더블웨어보다 더 픽스가 빨리 되더라고요. 아까와 다르게 처음에는 뭔가 미끌리듯 발려서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쪽으로 양을 조금 몰아가다 보면은 이 끝에가 굉장히 보송보송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뭔가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보슬보슬한 느낌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런 제형들이 주름 사이사이에 조금 더 쏙쏙쏙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발릴 때에는 매트인지 글로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이 피니쉬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트냐 글로우냐 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촉촉이 좋아, 매트가 좋아 이렇게 정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대체 어떤 파운데이션 라인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난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매트. 난 뭔가 약간 윤기가 좀 났으면 좋겠어 하면 촉촉이로 가시면 되고요. 난 정말 건조한 거 너무 싫은데? 이러면 일단 촉촉이로 가셔야 돼요. 근데 촉촉이는 커버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신다면 촉촉이를 좀 깔아주시고 요즘 쿠션 너무 잘 나오니까 약간 커버력이 있는 쿠션을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촉촉이 중에서도 커버력이 괜찮은 촉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난 건조한 거 너무 싫어 땡기는 거 어떻게 나는 컨트롤이 안 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촉촉이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트는 나는 아침에 바른 그 화사함이 하루 종일 화사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매트로 가셔야 돼요. 매트를 아무리 기초를 잘하고 바른다고 해도 건조함의 공격이 오는 시간이 촉촉이보다는 매트가 조금 더 빨리 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사함을 선택하겠다 하시면은 매트를 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또 수정 방법에 따라서 추천 파운데이션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하루 종일 수정을 좀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난 좀 하루 종일 더 빠르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촉촉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촉촉이는 오후쯤 돼서 유분만 제거를 해도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반대로 매트는 자칫 잘못 바르거나 파데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려고 할 때 유분을 제거를 하면 엉긴 상태에서 파우더리한 느낌만 남아서 어떻게 수습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형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떤 도구와 바르면 되는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납작 브러쉬는 모든 제형을 아우르게 됩니다. 다만 납작 브러쉬는 좀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납작 브러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은 바로 이 촉촉이입니다. 또 모공 브러쉬가 잘 먹는 거는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왜냐면 모공 브러쉬는 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트가 요즘 파데 다 그렇진 않지만 좀 빡빡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힘 있는 모공 파데가 아주 잘 펼쳐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스킨케어 느낌이 있는 투명한 광나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속에 있는 스킨케어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외에 스티플링 브러쉬, 칫솔 브러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일단 브러쉬는 모공 브러쉬냐 납작 브러쉬냐 이 두 종류만으로도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이미 종류가 두 개면 되지 않았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펀지 도구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스펀지는 좀 촉촉이 파데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스펀지가 이 촉촉한 스킨케어를 가져가는 게 좀 많아요. 처음에는 되게 잘 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쩐지 모르게 더 뭉쳐요. 왜냐면 이 스펀지가 스킨케어 성분을 먹으면서 되게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매트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로 바르게 되면 엄청 커버력 있게 쉽게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매트 파데는 스펀지를 올릴 경우 어쨌든 제형을 얘네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너질 때 유분과 엉기면서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점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매트 파데와 스펀지는 이렇게 살살만 써주시면 궁합이 너무나 좋죠. 그리고 요즘 물먹인 스펀지와의 궁합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도 초반에는 물먹인 스펀지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물먹인 스펀지를 매트를 쓰면은 이 매트한 느낌이 좀 중화되면서 편안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트 파데가 가진 어마어마한 장점을 느끼기에는 그 매트 파데의 효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어쩌면 매트 파데와 광나는 파데의 조금 중간을 찾게 하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매트 파데가 스펀지와의 궁합은 굉장히 좋지만 물을 먹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먹인 스펀지를 촉촉이하고 바르면은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겠죠. 피부가 거의 커버가 되지 않는. 그리고 커버력을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커버력이 높다 하면 매트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트하다는 거는 커버력이 낮은 매트 파데라고 해도 매트는 파우더 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싹싹 붙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커버력이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촉촉 파데는 자기들끼리 붙는 성질보다는 계속 이렇게 쫙쫙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커버력을 올리고 싶어도 커버력에 한계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커버력을 올리려고 브러싱을 막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케어가 막 벗겨지면서 피부 메이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촉촉이를 쓰면서 커버력을 올리고 싶으시면 촉촉이를 깔아주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스탑! 해주고 다른 컨실러나 다른 쿠션 이런 걸로 커버력을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남성분들의 피부 메이크업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제 주변 남성분들에게 파운데이션을 추천한다 하면은 촉촉 군단에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메이크업 처음 하는 남성분들이면 더더욱.
남자는 여자와 호르몬이 달라서 피부가 더 두껍잖아요. 두터운 피부일수록 매트 파데를 올리면 더 두껍게 표현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부연 느낌이 좀 없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보정이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촉촉이 군단에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베이스와의 조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선 제형을 거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좀 적은데, 내가 촉촉 파데 바를 거다 하면 좀 매트한 베이스를 발라도 뻑뻑하지 않게 예쁘게 표현이 잘 되고, 반대로 매트 파데를 바르기 전에 좀 촉촉한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촉촉한 지속력이 오래 가면서 이 매트 파데가 좀 덜 뻑뻑하게, 덜 텁텁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피했으면 좋겠는 조합은 매트 파데에 매트 베이스를 바르는 거. 한마디로 톤업 베이스하고 매트 파데를 바르면 진짜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건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요. 톤업이 되는 베이스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얼룩지게 바르기가 쉽거든요. 그 상태에서 매트 파데까지 바르게 되면 정말 좀 이상한 피부가 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대신에 촉촉 베이스에 촉촉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건 유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이상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촉촉 파데가 아무래도 바르기 쉽다는 점에서는 좀 장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공 고민 많으신데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어떤 걸 쓰면 되냐 하면 저는 매트를 권하고 싶습니다. 매트가 컨트롤은 좀 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모공을 채울 때 그냥 납작 브러쉬에 싹싹 묻혀서 코에 브러쉬 끝으로 싹싹싹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공이 싹 메꿔져요. 근데 촉촉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모공을 메꾸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요. 근데 저는 모공이 약간 드러나도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으면 만족을 하는 편이라서 나는 모공 70% 가려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촉촉 파데로도 브러쉬를 가지고 얼마든지 모공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 좁쌀여들은 많아서 피부 메이크업을 해도 우둘두둘해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가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좁쌀여드름에서 오는 요철은 저도 있어 봤어서 알지만 커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좁쌀 케어 방법 영상으로 가셔서 좁쌀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좁쌀 없어지는 거는 한 일주일에서 2주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티가 좀 덜 나는 거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촉촉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요철을 가리고 싶어서 매트를 쓰게 되면 매트가 요철이 더 잘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 왜냐면 내 심리 상태가 일단 가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부해지는 건 잊어버리고 가려진다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얇게 트러블이 오히려 좀 드러나도 좀 광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을 때 차라리 요철이 더 부각이 되어 보이는 거는 덜합니다. 오늘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의 파운데이션 추천이 없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안 사랑하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진짜 다 너무 좋거든요.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제형을 참 잘 발리게 만들었다 할 만한 파운데이션 추천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트 라인에서는 저는 이 땡이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커버력을 사랑하는 분들은 좀 만족을 덜 하실 수가 있어요. 매트임에도 불구하고 제형이 되게 얇기 때문에 스펀지를 살살살살 터치하면 원하는 만큼 또 커버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땡이도를 약한 터치로 스펀지로 바르는 거 추천합니다. 로드샵에서 에뛰드 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스펀지는 좀 피해보시고 오히려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필리밀리 V컵 브러쉬 정도로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얘는 어쨌든 좀 제형이 굉장히 도톰하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 두껍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두꺼운 제형을 원래 힘이 너무나 센 나의 손을 이용을 해서 쫙 펼쳐주면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가고 빠르게 커버력 있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뭐 여기 더블웨어라든지 왜 걔 안 뽑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컨트롤이 그래도 조금 덜 필요한 아이들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촉촉이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그 피부 표현에 뭔가 그 고급진 그 느낌까지 막 내가 너무 원했다 하면 그때 끝은 퓨처리스트예요. 근데 처음엔 조금 빼고 싶고 그래도 커버력하고 광남을 다 챙긴 디올의 오히려 백스테이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스펀지로 바르기에도 괜찮고 납작 브러쉬로 바르기에도 괜찮고 모공 브러쉬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되게 얇으면서도 지속력도 너무 예쁘면서도 커버력도 괜찮고 색감도 예뻐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 더 가성비랑 접근성 이런 거 따지면 에뛰드 세럼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저 진짜 또 디올을 선택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고가 파데 했으면 하나 로드샵에서 하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 이게 있네.
무조건 에스쁘아 비글로우죠. 진짜 에스쁘아 비글로우가 물론 가격대가 약간 중간 가격대라서 완전 저렴이는 아니지만 로드샵에 매트 파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서야 로드샵에서 광나게 표현이 되는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에스쁘아는 거의 백화점 라인으로 봐야겠지만 참 괜찮아요. 진짜 비글로우는 너무너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가 마진을 많이 포기한 그런 느낌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추천을 하고 보니 여러분들께 피부 타입별로 또 추천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거를 빼먹었네요. 우리 피부는 20대를 넘어가면서 다 건조해지는 것 같거든요. 다만 유분의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분이 안 나오면 건성, 유분이 많이 나오면 지성, 유분이 좀 적당히 나오면 수부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어떨까 저만의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촉촉한 베이스에 촉촉한 파운데이션 하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사라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유분이 많이 나오는 지성이신 분들은 매트 파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지속력 부분에서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유분의 양이 거의 없으신 건성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매트를 쓰면 건조함의 공격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저는 촉촉이를 조금 더 권하고 싶어요. 아니면 매트를 쓰더라도 양을 굉장히 적게 한다든지, 수부지이신 분들은 그 중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건 이제 컨트롤하기에 따라서 달라서 내가 원하는 마무리감이 뭐냐에 따라 매트 쓰셔도 되고 촉촉을 쓰셔도 되고 뭐든지 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파운데이션 하나하나 보여드린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맥을 잡으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세나파라고 제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파데는 없다. 네, 맞는 말입니다. 파운데이션은 그 파데를 쓰기 위해서 내가 기초부터 계획을 해서 조합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도구까지. 오늘 이 기준 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봐 드렸는데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서 있으면 파데를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내가 과연 원하는 피부 표현은 무엇인가를 기준을 한 2개, 3개 정도로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또 이 영상을 가지치기로 해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많은 반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영상에는 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보도록 할게요. 질문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고 엔딩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